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남편 재훈 씨 와이셔츠를 정성스럽게 펴서 개면서 깃부분이 구겨지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죠.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옷을 개고 밥을 짓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 그게 제 하루였고 제 인생이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고등어를 꺼내서 조림을 할까 아니면 된장찌개를 끓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은 저녁 7시나 되어야 퇴근하는데 시계를 보니 겨우 오후 3시였거든요. 여보, 벌써 왔어? 제가 반갑게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수영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통보받았어. 그 순간 제 손에서 와이셔츠가 떨어졌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요? 아직 정년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구조조정이래.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정리한다고.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58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그의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물부터 마셔. 천천히 이야기해봐. 남편은 물을 받아 마시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퇴직금은 그래도 꽤 나온대. 명퇴니까 할증해서 주기로 했어.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될 것 같아. 2억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58세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2억으로 충분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좀 쉬어야겠어.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그동안 너도 혼자 고생 많았잖아. 이제 우리 둘이서 여유롭게 살자. 여유롭게 살자.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왠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건데? 당연히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 왜? 당연히 내 통장으로.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 집 돈은 항상 남편 통장에만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받는 돈은 있었지만 그건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었지 내 돈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30년 동안 아이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는데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무거운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반찬을 계속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수영아. 식사를 마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됐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가장으로서 부끄럽네. 가장으로서 그 단어가 또다시 귀에 걸렸어요.
가장은 남편이고 저는 뭐죠?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건 저인데 왜 저는 가장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잘 헤쳐나가자. 걱정하지 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명퇴금 2억. 그게 우리 노후의 전부야. 그런데 그 돈이 전부 남편 통장에만 있다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적혀 있었어요. 생활비에서 아껴서 명절 용돈에서 조금씩 빼서 모은 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주신 돈까지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3천만 원 정도 되었어요. 30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 겨우 3천만 원. 남편의 퇴직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나도 내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명퇴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매일 집에 있었어요. 처음 이틀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더니 사흘째부터는 부산하게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형님, 그 사업 말인데요. 제가 한번 참여해 볼까 하는데. 네, 퇴직금이 좀 나와서요. 사업이라는 단어에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니 남편이 대학 동기라는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8천만 원? 생각해 볼게요. 네, 형님.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남편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무슨 사업 이야기야?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대학 동기 중에 김영이라고 있잖아. 그 형이 지금 건강식품 쪽 사업을 하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 투자자를 찾고 있대. 그게 괜찮은 거야? 안전한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김영이 누군데? 나랑 30년 지기야. 그 사람이 날 속이겠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30년 지기라고 해서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게다가 8천만 원이라니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알아보는 게 어때? 나도 의견 좀 말해볼게.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어요. 의견? 무슨 의견?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보고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보자는 거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영아. 그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 그게 무슨... 나는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업이 뭔지 알아. 근데 당신은 평생 집에서만 살았잖아. 무슨 의견을 낸다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살았다고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 병간호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게 그냥 집에서만 산 것인가요? 여보, 나도. 됐어.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은 다시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댄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서만 살았다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그럼 나는 30년 동안 뭘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김영을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어. 그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필요 없으니까요. 며칠 후 딸 지민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회사 퇴근길에 들른 거였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 우리 딸. 밥 먹었어? 응, 먹고 왔어. 엄마는? 지민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옆에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명퇴 소식 들었어.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 그렇겠다. 근데 엄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 퇴직금이랑 그런 거요. 어떻게 쓸 건지. 제가 손을 멈췄습니다. 딸에게조차 말하기 민망했어요. 제가 아무 결정권도 없다는 게 아빠가 알아서 하신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의견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 벌어본 적이 없어서 의견을 낼 자격이 없나 봐.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민이가 놀라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가 돈을 안 벌었다고요? 엄마는 30년 동안 집안일이라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 지민아, 아빠한테 제대로 말씀드려요. 엄마도 이 집 주인이고 당연히 의견 낼 권리가 있어요. 딸의 말이 고마웠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30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남편이 서재에서 뭔가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뭔데? 그 투자건 말인데. 정말로 괜찮은 거야? 혹시 손해보면 어떡해? 남편이 볼펜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영아, 내가 바보로 보여? 30년 넘게 회사 생활한 사람이 이런 것도 판단 못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살 만큼은 충분히 벌 거니까. 우리 살 만큼.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 혼자 결정해서 남편이 벌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혹시 내 이름으로도 뭐 통장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혹시 모르잖아. 비상금 정도는.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비상금? 생활비로 주는 돈도 모자라.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불안하다고. 불안해? 내가 언제 당신 굶긴 적 있어? 30년 동안 편하게 살게 해줬잖아. 편하게 살게 해줬다고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마치 제가 남편의 시혜를 받으며 살아온 것처럼 들렸거든요. 여보, 나도 이 집 주인이야. 3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 키운 것도 일이라고.
그런데 왜 나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큰 그가 제 앞에 서니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수영아,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누가 이 집 경제를 책임졌는데, 누가 돈 벌어왔는데, 당신은 그냥 그 돈 써서 애들 키우고 밥만 하면 됐잖아.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 알아? 편하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밤 11시까지 설거지하고 명절엔 시댁 음식 준비로 밤을 새우고 아이들 아플 때 병원 오가며 뼈가 녹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편한 거였나요? 당신이 돈 벌어봤으면 알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남편이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재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침실로 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게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인가? 그때 서랍 속 수첩이 생각났어요. 제가 몰래 모아둔 3천만 원. 만약에 내가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남편 허락 없이 내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54살에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외출했습니다. 김영이라는 그 동기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김치 몇 점과 밥 한 공기를 대충 먹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5060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노후 자금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억 이상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3억? 남편 퇴직금이 2억인데 거기서 8천만 원을 투자에 쓴다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것도 전부 남편 통장에만 있고요. 리모컨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희 언니였습니다. 수영아, 나야. 오늘 시간 되면 나올 수 있어? 응, 언니. 무슨 일이야? 별일은 아니고 내가 서울 볼 일 있어서 올라왔거든. 점심 같이 먹을래? 아, 나 점심은 먹었는데. 그럼 커피라도 한잔하자.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어. 명희 언니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요즘 같은 때 언니를 만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언니.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명희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3년 전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간 후 처음 보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환해 보였습니다. 언니,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 그래. 요즘 공기 좋은 데서 살아서 그런가 봐. 명희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그런데 수영아, 너는 요즘 어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사실은 저는 남편의 명퇴 소식부터 시작해서 투자 이야기, 그리고 제 의견이 무시당한 일까지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어요. 카페에서 우는 건 창피하잖아요. 명희 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영아, 응? 너 그렇게 평생 살 거야? 뭐, 남편 통장에만 의지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
언니의 말이 따끔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자유롭잖아. 자유롭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혼자 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 돈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친정에 있던 땅 일부를 팔아서 펜션 계약금 냈어. 그리고 은행 대출 받아서 시작했지.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손님도 안 오고, 혼자 청소하고 요리하고,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뿌듯해.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내가 일해서 만든 거구나 싶어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영아, 너도 뭔가 해봐. 나는 이제 54살이야. 늦지 않았어? 늦기는 무슨. 나는 52살에 시작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돈도 없고, 정말로 한 푼도 없어? 그 질문에 제가 망설였어요. 명희 언니가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있구나. 몰래 모아둔 돈. 응, 3천만 원 정도. 그거면 충분해. 작은 거 하나 시작하기에는. 하지만 남편이 알면. 남편 허락받을 거야? 남편은 너한테 허락받았어? 명희 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8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제 허락 따위는 받지도 않았어요. 수영아, 내 말 잘 듣어. 남편 돈은 남편 돈이야. 너도 내 돈이 있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살아남을 수 있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남편이 투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아니면 나처럼 이혼할 수도 있잖아.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이혼.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특별한 기술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배우면 돼. 그리고 수영아, 너 요리 잘하잖아. 요리? 응. 내가 만든 음식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재능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리. 30년 동안 가족밥 해주면서 늘은 실력이었지만 그게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펜션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가 나왔어. 주인이 금매로 내놓은 건데 계약금 2천만 원이면 계약할 수 있대. 2천만 원? 응. 너 3천 있다며? 2천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1천만 원으로 초기 비용 되면 시작할 수 있어. 작은 카페나 식당 같은 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한테 들키면 그럼 비밀로 하면 되지. 일단 계약만 내 이름으로 해놓는 거야. 나중에 실제로 운영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고. 비밀.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남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명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아, 한번 생각해봐. 건물 보러 나랑 같이 갈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보기만이라도. 그냥 보기만? 응.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건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는 30년 동안 집안 경영해 왔잖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제 그 경험을 내 사업에 써보는 거지.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집안 경영. 맞아요.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을 운영해 왔어요. 예산 관리하고, 식단 짜고, 물건 구매하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종의 경영이었습니다. 좋아, 언니. 보러 가볼게. 진짜? 좋아. 다음 주 토요일 어때? 토요일이면 남편한테는 언니 만나러 간다고 할게. 그래. 걱정하지 마. 그냥 보기만 하는 거니까. 카페를 나오면서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랍 속 수첩을 꺼냈어요. 3천만 원. 30년의 결과물. 이 돈으로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이 아니었어요.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54살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딱 맞는 때일까?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주고 투자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 다음 주에 계약할 거야. 그래, 잘 됐네. 당신도 이제 좀 안심해도 돼.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응,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다음 주에 뭔가를 시작할지도 몰라. 당신 몰래. 그건 배신일까요? 아니면 생존일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남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